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뭐 결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렬이 되면서 우리 뭐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큰 여파를 가져다 줬죠. 아마 대북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 무료방에서도 대북주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손실이 좀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연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원래는 일요일 저녁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일단 금일 좀 급하게 좀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차후 나오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제가 카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뭐 아니면 다시 방송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협상에 대한 결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크게 보면 표면상의 배경과 실질적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먼저 표면상의 배경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요구는 영변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파 부분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부분이겠죠. 두 군데 정도, 영변 정도의 크기거나 영변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핵 무기를 생산하거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정은 그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떤 나름대로 놀랐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진짜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북한 측의 반응은 없습니다만,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단계, 살라미 전술로 봤었을 때 그 다음 단계, 요번에는 영변까지만 가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협상에서의 카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요구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대북 제재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재들입니다. 이 총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 제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부분을 해제를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6개 중에 5개면 1개가 빠진 게 뭐냐? 이게 이제 여행 금지를 풀어주는 거겠죠. 그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뺐던 것 같고, 나머지 이 5개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이 5개가 오늘 나왔던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부분과 북한의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전면 해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양측의, 양 국가의 이견 차이를 보이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전까지 있었던 2016년 이전에 있었던 대북 제재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래서 핵무기와 관련, 핵무기 제조나 핵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재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재가 제재의 어느 정도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 있던 이 6개 중에 5개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민간 경제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가장 큰 지금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5개를 모두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지렛대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얘기와 북한의 얘기가 서로 말하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다 해제를 해달라, 전면 해제를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면 해제를 할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요것만 해제를 해달라는 거였다. 뭐 이 차이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인 이유 배경이 될 텐데요. 미국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실질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미국부터 보게 되면 정상회담 그 만찬이 있었던 첫날이죠. 첫날 코언이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사기꾼, 협잡꾼, 뭐 인종차별주의자. 미국에서 뭐 저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라고 하는군요. 뭐 사기꾼이다라는 표현이나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었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그 시간대, 우리 시간대로 11시였나요? 그 시간대를 정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요걸 생중계로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요게 생중계로 나가지 않고 코언의 청문회가 생중계로 계속 나갔고 이후에 녹화본으로 이 트럼프의 이 베트남 그 들어온 소식을 나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코언의 청문회 발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뭐 구글이나 이쪽에서도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이 내용 코언의 청문회 발언과 관련한 이 부분이 거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깼죠. 어떻게 보면요. 깨고 나서도 일부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협상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건데 협상을 했었을 때 융단 폭격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컸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요번 결과에서 협상에서 모든 결과물이 다 나왔다.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협상을 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과정상의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요 며칠 정도 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서두르지 않겠다, 실험만 안 해도 된다, 뭐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안 하려고 이번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일단 자신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였겠죠. 근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내년의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뭔가 큰 게 나와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탑입니다. 독보적인 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트럼프 리스크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약 이행률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들보다도.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년에 그 성과물들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할 것이고 근데 그 성과물들이 뭔가 좀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아직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비핵화 5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북한과의 관계 약 70년 정도 되겠죠. 관계 그리고 뭐 30년 가까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내세우기 위해서 요번에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뭔가의 영변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거기에서 또 하나 뭔가의 진전이 나와야 하는데 그 진전이 단기간에 분명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한번 미루고 금년 하반기 정도쯤에서 뭐 늦으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정도쯤에서 뭔가의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닐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게 임팩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 갔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은 저도 TV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본의 영향력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일본 얘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얘기, 아베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베와 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일본, 아베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정치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죠.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각종 학술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금이나, 그리고 미국 행정부 또는 의회에 하고 있는 이 로비의 정도를 보면, 로비 자금이라든지 로비 활동의 능력을 보게 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을 등지고 나서, 완전히 일본과 등을 지고 나서 내년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도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본인의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래도 바랬겠지만 더더욱이 이번에 더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하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의 향후 전망,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번에, 그 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아마도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제재 해제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트럼프에게 조금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뭐 쭉 언급을 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질적 배경이 원인이었을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건 제 개인 시나리오입니다. 제 개인 시나리오를 본다고 한다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역으로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협상장에 들어갈 때 보면 요번에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사실 미국 보수 슈퍼매파라고 부르죠. 이 볼턴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볼턴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27일 날인가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볼턴이 안 보인다 이런 언론들의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볼턴 이미 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만찬장에 볼턴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 4대3 회담을 했었죠. 북한 측에서 볼턴 앞에 상대자를 앉히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교적 결례를 부릅쓰고도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협상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서 볼턴을 이용을 해서 볼턴에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라라고, 협상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문, 합의문은 제가 지난번 분석글에도 올려드렸듯이 합의문은 이미 완성이 돼 있을 것이다. 일정 정도의 합의문은 완성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합의문이 다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적 외교 관례상 정상회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합의문을 다 만들어 놓고 정상들은 거기에 사인만 하는, 이벤트만 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적국들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할 때는 모든 게 다 돼 있지 않고 몇몇 개의
이 과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들의 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과정에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남겨놨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빅딜이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데 이 부분을 남겨놓고 이 부분도 주제는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영변 핵시설 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찰이라든지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빈칸이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추측을 하는데, 이때 갑자기 볼턴이 나와서 영변 말고 플러스 알파 강계인가요? 그쪽하고 이쪽에 있는 거기 더 큰 게 있던데 라고 하면서 협상문에 없었던, 지금까지 비건과의 협상에도 없었었고 트럼프와의 얘기도 없었던 새로운 부분을 꺼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볼턴이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허락 없이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뒤에서 찔렀을 거고, 볼턴이 그 자리에서 이걸 얘기를 했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황당한 입장이 되는 거겠죠. 뒤통수를 맞은 입장이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키는 볼턴이 갖고 있었었고요. 물론 그 모든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머릿속에서 나온 사람은 트럼프였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겁니다. 아마 모든 게 다 돈과 차기 대선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겁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거나 도외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못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더군다나 전임 정부였던 이 버락 오바마 정부를 굉장히, 오바마도 못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뒤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의 얘기들이나 금일 필리핀에서의 이 기자회견, 폼페이오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유추해 봤었을 때, 그러니까 미루어 봤었을 때,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지만 다시 협상안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이었는데, 북한의 금일 새벽 기자회견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인내력을 보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조선중앙TV의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봤었을 때 반드시 향후에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단 최선희의 발언을 유추해 봤었을 때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녹화 시간이 다 돼서 끊고 다시 녹화를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